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챗GPT 같은 LLM 솔루션을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AI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챗GPT뿐만 아니라 구글 제미나이, 그다음에 클로드 엔트로픽, 네이버 클로바 X처럼 빅테크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LLM 솔루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은 강의로도 나와 있고 또 많은 컨텐츠들로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처음에 우리 LLM의 포문을 열었던 챗 GPT를 이용한 프롬프트 방법들을 배워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프롬프트로 무슨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익숙하게 한번 쳐보시고요.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귀로 듣는 것보다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AI들이 나올 거고요. 이제 AI들이 일상으로 들어올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 AI 나왔으니까 알고 있어, 그리고 난 그걸 인지하고 있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네이버 검색 포털에서 검색어 입력하는 게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년 전에, 십수년 전에 네이버가 처음 나왔을 때 이 검색을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걸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쓰고 있듯이 지금 AI가 처음 등장하고 AI가 이제 일상으로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라고 하는 건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챗GPT라는 채팅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 여기 아래쪽 하단에 이 메시지를 입력하는 이 창을 우리가 흔히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 프롬프트에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품질의 차이가 있겠다. 즉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안녕 챗GPT, 너는 인공지능이라며 이렇게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녕이라고 했을 때 답보다 훨씬 더 다른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프롬프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문서를 수정하거나 변환하는 거, 그리고 문서를 요약하는 거. 요약한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문서를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가지고 요약을 할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줄거리를 포함한 요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 작성과 요약 부분에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별도의 사이트도 등장할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장한 사이트는 처음에는 이제 무료로 배포했다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 사용성이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료 사이트를 꼭 활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챗 GPT의 프롬프트를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디어인데요. 문서 작성하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디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챗 GPT는 창의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인류는 AI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창의성밖에 없다, 이런 말하면서 이제 인간의 창의성을 강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창의성의 본질은 이거와 같습니다. 전혀 다른 개념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배우지 못한 것들을 억지로 연결시키는 이런 곳에서부터 이제 창의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골프공과 농구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라고 하면 너무 쉽게 찾는 게 이제 인간의 속성이죠. 근데 골프공과 지하철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하면 전혀 다른 낯선 개념들을 둘을 만나기 때문에 뉴런이 막 반짝반짝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창의성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챗 GPT는 인간이 학습한 약 100만 배 이상의 텍스트를 학습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것들을 끄집어 와서 그걸 연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창의성이 뛰어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발현할 때,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발현해야 되는데 까마득하고 백지장같이 머릿속에 비어있을 때 이런 챗 GPT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빌려서 도출해보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일반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요즘 노코딩 툴이죠. 파워 BI, 태블로, 여러 가지 엑셀, 이런 노코딩 툴로도 데이터 분석을 하지만
파이썬이나 R과 같은 분석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분석 프로그래밍을 배우려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근데 이 챗GPT가 그런 코딩이라든가 분석 프로그래밍, 분석 방법론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또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AI와 대화해가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테스트코드 역시 프롬프트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조금 과장된 얘기긴 하지만 이제 개발자가 사라진다, 디자이너가 사라진다 이러는데 아직까지 인간의 섬세한 터치는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럴 일이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 개발자분들이나 디자이너들에게 프로그래밍을 코딩하거나 꼭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RPA라든가 EPA 같이 업무 자동화를 하시는 분들에게 코딩을 작성하거나 스스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수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실습과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하는지, 물론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강의에서는 프롬프트의 어떤 공식이라든가 원칙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경직시키고 싶지는 않고요. 챗GPT처럼 LLM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조금 허술하게 해도 굉장히 답변을 짜임새 있게 잘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변들로 잘 나오지 않을 경우에 계속해서 AI한테 프루빙이라고 하죠. 계속 추궁해서 물어보면서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 그게 바로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원칙이고요. 남들이 얘기하는 원칙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로그인해 보시고 직접 프롬프트 입력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활용할 때 물론 아주 섬세한 분석들, 그 섬세한 어떤 원칙들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크게는 4가지 정도로 구성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제가 욕쟁이 할머니의 국밥집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 프롬프트의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챗GPT가 그리고 LLM이 많은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겠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부터 이런 태스크를 수행해라 라고 그쪽 분야에서 뉴런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쪽 분야로 먼저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을 부여해서 넌 이제부터 100년 역사의 국밥집을 운영한 욕쟁이 할머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챗GPT가 내가 욕쟁이 할머니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일종의 우리 인간의 뉴런처럼 그쪽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역할 안에서 이 뒷부분에서는요, 과업 수행의 목표와 배경, 특별한 의도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까지 많이 적어달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보안의 이슈 때문에 좀 다른 방식들을 좀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역할을 부여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답변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의도한 것들, 즉 보고서를 쓴다면 우리 상사의 성향, 우리 상사가 어떤 의도로 이 보고서를 볼 건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나온 결과물이 누가 볼 것인지에 대한 청중에 대한 타겟팅, 그리고 내 업무에 있어서 글자를 1000글자로 줄여줘라. 1000글자 안에서 대답을 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미지를 넣을 거니까 그 이미지 옆에 사이드로 입력할 정도의 수준의 글자 수를 입력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내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앞에 힌트를 주고 이 힌트의 글과 비슷하게 작성해달라고 하든가 라는 좀 구체적인 의도와 옵션들을 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뭘 먼저 넣느냐에는 법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답변을 받고 싶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상상을 해보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시면 프롬프트는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내 의도한 결과물이 표로 출력했으면 좋은 건지, 보고서 형태의 개요식으로 나오면 좋은 건지, 목차 형태로 나오면 좋은 건지, 아니면 서술식으로 우리 문학작품처럼 나오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식으로 결과의 양태를 지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넌 이제부터 MBTI 분석 전문가야. 이렇게 역할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훌륭하게 질문 몇 가지만 가지고도 MBTI 분석을
분석을 하고 성향을 맞출 수 있어. 이렇게 역할을 부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MBTI 분석 전문가로 내가 빙의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저 옵션을 줍니다. 먼저 질문을 나에게 주고 질문은 대답한 후에 질문은 한 질문에 대해 내가 대답한 후에 그 다음 질문을 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은 객관식으로 되어 있고 객관식으로 오지선다형으로 주고 총 질문의 수는 3개로 해줘. 그 3개의 질문에 답변을 다 하고 나면 그 질문의 답을 토대로 나의 성격을 분석해 주는 거야. 분석은 MBTI 유형으로 설명해 주고 어떤 MBTI와 궁합이 맞는지도 설명해 주되 표로 정리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어. 이게 이제 일종의 아까 제가 설명드린 프롬프트의 구조인 겁니다. 앞에서 이제 역할을 부여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태스크, 그 다음에 그 챗GPT한테 요구하는 명확한 태스크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출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이제 챗GPT를 분석해주는 봇으로 이제 빙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제 그 프롬프트를 주니까 먼저 질문을 나에게 주고 질문은 한 질문에 대해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한 개만 줬죠. 그리고 질문은 객관식으로 오지선다형으로 달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총 질문의 수는 3개니까 내가 이 질문을 답변을 하고 나면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을 또 주겠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주말에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A가 좋겠네요. 저는 A라고 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주는 거죠. 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러면 저는 직감에 따라 즉흥적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나오죠.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했을 때 B 이렇게 답을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3개를 답했기 때문에 제가 프롬프트에 지시한 내용이 뭔가요? 질문 3개 이후에는 MBTI 분석을 해주고 표로 작성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MBTI 성격을 분석하고 MBTI 유형을 INFJ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요. 궁합이 잘 맞는 MBTI 유형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롬프트의 기본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태스크 중에 제 문서 작성, 요약,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코딩 자동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문서 창작하는 부분부터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챗 GPT로 들어갔을 때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트로 들어갈 방법이 있습니다. chatgpt.com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chatgpt.com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chat.openAI가 이제 chatGPT를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chat.openai.com 이렇게 들어가셔도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이렇게 버전을 선택하는 칸이 있지만 아마 무료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혹시 최근에 이 챗 GPT-4 옴니라고 하는 모델이 나오면서 무료 사용자분들도 이제 여기 첨부 클립 버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경우는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첨부하거나 이미지를 첨부하는 기능이 없었는데 GPT-4 옴니가 무료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그리고 무료 사용자들에게 이제 배포를 하면서 이 첨부 파일을 무료 사용자들도 이 챗GPT 프롬프트 창에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챗GPT 처음 로그인하시고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하시면 이 채팅창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첨부 파일 버튼이 나와 있을 거고요. 좌측 상단에 이렇게 모델을 선택하는 건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 선택을 이렇게 옴니로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MBTI 채팅봇을 만들었다면
이게 이제 물론 다시 역할을 부여하면 됩니다. 넌 이제부터 주식 세계 최고 전문가야. 이렇게 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분석해줘. 이렇게 하면 물론 역할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답변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사이트를 검색해가지고 답을 내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주제들이 이제 앞에 다른 주제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되면 뒤에 있는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로 채팅이 바뀔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이 챗GPT 창을 하나 눌러주시면 새로운 창으로 하나 열리게 됩니다. 즉, 이 채팅 잔해를 우리는 스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문용어로. 이 스레드 자체를 한 스레드 안에서는 한 개의 주제씩만 계속 깊이 파고드는 방식으로 프롬프팅을 해주시면 좋고요. 새로운 주제가 나왔을 때 새로운 채팅창, 즉 새로운 스레드를 열어서 채팅을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가 chatgpt.com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문서 창작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1번 이 문서 작성과 아이디어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문서 창작의 대표적인 프롬프트 방식에 있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제 주변에도 이제 챗GPT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챗GPT를 잘 쓰시다가도 어떤 이제 일을 마주하거나 어떤 프로젝트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막상 내가 이거 챗GPT를 한번 활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동안 까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롬프트, 챗GPT를 한번 써보신 분들도 이걸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기도 전에 한번 써보고 나서 까먹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작성해 놓은 내용들은 이런 방식으로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를 보시면서 내가 이메일 쓰려고 그랬는데 자, 챗GPT로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잠깐만, 내가 연설문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총무팀이나 인사팀이었는데 CEO의 연설문이라든가 임원의 연설문을 써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쓰지? 그러면 연설문도 챗GPT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요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다 챗GPT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라도 내가 글을 쓰거나 문서를 만들 때는 한번 챗GPT의 도움을 받아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자서전 쓰는 방법이라든가 일기 쓰는 법, 에세이 쓰는 법, 나의 별로 필력도 되지 않지만 소설이나 나만의 이름으로 에세이나 시를 쓰고 싶을 때 챗GPT를 쓰라고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피곤했다.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했다. 챗 GPT는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 설명해야 할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강의실에 왔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했다. 보람찬 하루였다.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일기 쓰듯이 그냥 내가 무미건조하게 쓰는 겁니다.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연설문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사실에 기반해서 글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적인 측면들을 많이 입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또 문학적 기교라든가 풍부한 어떤 표현력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내 사실과 생각들을 적어 놓고 위 사실들을 기반으로 오늘 수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수필을 써줘. 자, 가장 좋은 거는 이 아래쪽에 우리가 이 프롬프트 안에서 줄바꿈을 하는 거는요. Shift를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되는 겁니다. Shift 엔터, Shift 엔터, Shift 엔터, Shift 엔터 이렇게요. 앞에 역할을 부여하면 좋겠죠. 넌 이제부터 최고의 문학가야. 이렇게. 예. 세계 최고로 해드릴게요. 세계 최고의 문학가야. 이렇게 하고 수필 써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피곤했다. 오늘 강의를 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복잡했다. 챗GPT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설명해야 할까? 이렇게 단순한 문장들을 조합해가지고 약간의 이제 문장의 표현력과 미려한 문체로 적용해서 문학 작가가 수필을 쓰듯이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인터뷰한 15분 정도의 그 말과 생각들을 가지고도 내 생각이 담겨 있는 에세이나 수필들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꼭 이뿐만 아니라 우리 보고서를 쓸 때도 내 이 회사의 보고서나 사업계획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뭐 어떤 업무 결과 보고를 쓸 때 업무 결과를 했던 것들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100명이 강의를 했다. 그리고 강의 주제는 챗 GPT였다. 강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9였다. 챗 GPT를 업무 활용하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나면요. 넌 이제부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 담당자야. 보고서를 엄청 잘 쓰지.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바탕으로, 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거짓말 치면 안 됩니다. 해서 거짓말 금지 이렇게 하고요. 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챗 GPT 교육 과정 완료 후 교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줘.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나에게 중간에 물어봐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역할 부여하고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쓰고 그 다음에 추가로 옵션으로 어떤 게 보고서를 쓰는 데 있어서 나에게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봐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교육 결과 보고서 해가지고 교육 일치는 오늘 날짜로 해줬죠. 예, 그리고 교육 개요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만족도, 교육 성과들을 그냥 우리 전문 용어로 이런 거죠. 개떡같이 질문했는데 찰떡같이 답해주네. 이 내용의 뜻은 한국어 속담에서 이랬는데 대충 질문하거나 엉성하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답해준다. 이게 바로 개떡같이 질문했는데 찰떡같이 답변해주는 형태가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게 이제 프롬프트의 기본 원리고요. 이런 방식으로 문서를 창작하고 또 예를 들면 이런 보고서가 나왔으면 위에 보고서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줘 라든가 그러면 이제 보고서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주겠죠. 이렇게 잠깐 멈출 때는 여기 오른쪽에 네모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위 보고서의 내용을 상사에게 설명하듯이 대화체로 스크립트로 작성해줘. 내가 보고 울렁증이 있어서 보고를 연습하려고 해. 이렇게 해보면 상사에게 보고한 상황. 안녕하세요 부장님, 이번 챗GPT 교육과정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렇게 말 안 하겠지만 이렇게 내가 그 결과 보고서를 조금 스크립트로 작성해달라고 하니까 이번 교육과정은 직원들이 챗GPT로 업무 효율적 활용성 있게 돕기에 마련되었습니다. 총 100명의 직원이 참여했고 교육 주제는 챗GPT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업무 적용 사례까지를 포함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프롬프트 작성하실 때 겁내지 마시고요. 그냥 원칙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원칙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그 앞단에 조금 답변을 잘 유도하기 위해서 역할을 부여해 주시라 라는 말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논문이 있어요. 예, 이 주소로 가보면 이제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는 라마라고 하는 페이스북 메타 회사에서 오픈소스로 런칭한 일종의 LLM입니다. LLM 모델 중에 하나고요. 챗 GPT 그 GPT 모델 이름과 똑같은 이제 라마라는 낙타과의 동물 이름을 이제 넣었는데요. 라마나 GPT를 사용하신 분이 어떻게 질문을 던졌을 때 좋은 답변이 나오는지에 대한 원칙 24가지를 논문으로 발간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고 꼭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법칙은 없지만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대화하기라든가 여기죠. 역할을 부여하고 대화하기라든가 그 다음에 부정적인 지시문을 쓰지 말고,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고, 뱀을 생각해 라고 하면, 코끼리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챗GPT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지시문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정확하게 지시해라 라는 거고요. 의도한 청중을 설정하라 라는 게, 아까 제가 상사한테 보고를 하는데, 우리 상사의 성격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상사는 말 꼬투리를 잡아, 맞춤법 틀리는 걸 싫어해, 말 빨리 하는 걸 싫어해 라든가 그런 포인트들을 잘 적어주면은 답변을 그걸 잘 반영해 준다는 거고요. 이런 여기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요즘에 이 논문 같은 경우 이 주소만 딱 쳐가지고 바로 챗GPT나 번역 사이트, 번역 AI 사이트에 넣으면 바로 번역도 해주겠죠. 대표적인 어떤 애들이 역할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지침을 쓰지 말고 의도한 청중을 설정하고요. 미사여구 금지하고, 미사여구 금지라는 건 미사여구 뭐 훌륭한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칭찬을 해주기 위한, 즉 요거요. 팁을 준다라고 했죠. 그 챗GPT한테 좀 좋은 대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칭찬을 해주는 과정에서 훌륭한이라고 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매우, 너무 잘 썼어. 뭐 이렇게 하든가, 너무라든가 이렇게 불필요한 미사여구를 쓰게 되면 그 미사여구에 해당되는 대답까지도 같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지하라.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리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4가지의 포인트에서만 잘 프롬프트를 설정하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 요약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요. 문서 요약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구글에서 제가 이패스 코리아라고 하는 이패스 코리아라는 자격증 유명 회사에 여기 나무 위키는 없나요? 네, 이패스 코리아. 네, 잡 코리아 이 정도로 봐볼까요? 여기 이패스 TV가 있네요. 네, 이패스 TV. 네, 이패스 TV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튜브에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 딱 열어보면 제가 이패스 코리아에 여기 이런 게 있죠. CFA 제도 개편사항 이렇게 되면 제가 이거 시간 없어서 다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여기 트랜스크립트 서머리라고 하는 크롬 브라우저 여기는 이제 영상만 나와 있어서 스크립트를 따지 못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ADSF 쪽집게 특강 해가지고 트랜스크립트 서머리를 이렇게 딱 눌러보면 여기에 박수 막 이렇게 나오죠. 박수, 음악 이렇게 나오면서 이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크립트로 다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 카피 텍스트를 붙인 다음에요. 복사한 다음에 챗GPT로 가서 새로운 창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다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앞에 유튜브의 내용 스크립트들이 싹 다 복사가 됐고요. 이렇게 아래쪽에 Shift 엔터를 누르고 위 내용을 쓸데없는 정보는 빼고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서술식이 아니죠. 예. 개조식으로 풀어서 목차를 작성해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에 있는 여러 가지 ADSP와 관련되어 있는 뭐 회기 모형이라든가 뭐 비모 수정 검정이라든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쭉 데이터를 보고 여기에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빼고 핵심 내용만 요약해서 개조식으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네. 연관규칙 학습, 계층적 군집 분석, K민주 군집 분석, 연관규칙의 평가지표 이렇게 각각 주제별로 잘라가지고 어느 2분 49초에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려주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위 내용을 좀 더 요약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DSP 2월 시험 대비 특강 해가지고 강의 주요 내용들, 학습 방법들, 그 다음에 과목별로의 핵심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서 요약은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CPA 자격 정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PDF 파일 하나 보도볼게요. 공인회계사 뭐 길라잡이 자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무회계 요약 뭐 이런 것도 있고 PDF가 딱 나오지 않네요. 있네요.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시험. 네. 이렇게 냈고 요 사이트를 그대로 이렇게 챗 GPT에다가 복사하고요. 위 사이트 요약해봐. 예전에는 이 웹 찾아보죠. 예전에는 이제 무료 버전일 경우에는 이런 웹 주소를 넣어도
실제 그 웹 브라우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옴니 버전이 나오면서 이렇게 브라우징까지 해서요. 이 사이트에 있는 내용까지 요약해서 싹 정리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요약을 해 나가는 거고요. 이 외에도 요약 사이트들은 별도의 시간을 제가 내서 챗GPT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문서 요약하는 방법들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제품 학습하기라는 이제 포인트인데요. 이제 문서 작성하기와 거의 유사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새로운 창을 열면요. 예를 들면 제가 항암 면역 단백질 이런 거 한번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이쪽의 영역에서 대해서는 항암 면역 단백질 이 사르코마 180셀은 뭘까? 예, 뭐 학술 자료 같은데 보면은 우리가 너무 어려운 개념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업무 하시다 보면 옆에 부서라든가 전혀 다른 부서에서 말하는 전문 용어라든가 개념이 있었을 때 그거 블로그 찾아봐도 5개, 6개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 그 다음에 웹브라우징까지 해주는 챗GPT한테 그런 어려운 개념들을 던져주고 그 개념들을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문외한들, 내가 이 영역에는 정말 문외하지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달라고 하면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게 이 챗GPT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있죠. 암세포에 발현하는 단백질인 PD1, PD의 경로를 표적하여 상호관계를 차단하면서 면역세포들의 암세포를 공격.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챗GPT한테 요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위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난 저쪽 분야에서 완전 문외한이야.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래?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암세포에 발현하는 단백질인 PD1, PDL2 경로를 표적으로 하여 이들의 상호관계를 차단하면서 자 뭐냐면 암세포가 몸에 생기면 우리의 면역세포가 그것을 찾아내서 공격하려고 한다. 그렇겠죠. 그런데 암세포는 아주 영리해가지고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이런 방패를 가지고 있고 면역세포는 눈가리개를 가지고 있어서 PD1의 눈가리개가 그 방패를 가려가지고 면역세포가 암세포에 침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쉽게 설명해 주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 작성과 요약 기능 안에서는 어려운 개념들이나 어려운 내용들, 개념들을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기능들도 우리가 같이 해볼 수도 있고요. PDF 파일 분석하는 거는 제가 아까 웹 브라우징이라는 걸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PDF 파일 하나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격시장 동향 보고서 PDF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 있네요. 이걸로 할게요. 그냥 한국표준협회에서 정보서비스 TC 동향 보고서 요 PDF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챗GPT한테 이렇게 챗GPT로 들어가서 새로운 주제를 하나 열고요. 첨부 파일 열어가지고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눌러서 방금 다운로드 받았던 이 표준협회에서 본 TC 동향 보고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동향 보고서에서 무슨 문서이고 무슨 문서인지 핵심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 요약을 바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옴니 버전 같은 경우에는 무료 사용자들에게도 제공되는데 유료 사용자에 비해서 토큰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문서 몇 번 올리고 또 좀 좋은 답변들을 받고 나면은 토큰이 부족해서 한 2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은 뭐 2시간 기다리셔도 되고요. 내가 챗GPT를 꼭 쓰고 싶은데, 빨리 써야 되는데, 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런칭한 빙닷컴이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색 포털 중에 하나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포털 중에 하나인데, 이 빙닷컴으로 가시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열려 있어요. 이렇게, 코파일럿. 이 코파일럿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게 이제 투자를 하면서, GPT 모델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GPT라는 이름을 쓰기 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GPT 모델을 써서 만든 AI 서비스의 브랜드 이름을 코파일럿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쉽게 설명해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게요.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만약에 이제 이런 빙닷컴에는 인터넷 검색 기반으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도 마찬가지로 gemini.google.com 이라는 사이트로 똑같이 이렇게 프롬프트를 이를 쉽게 설명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무료로 한번 날려볼 수도 있고요. 최근에 등장한 클로드 AI, 최근에 이제 3.5 소넷이라고 하는 모델이 나와가지고 챗GPT보다 더 능가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해요. 이렇게 클로드 홈페이지로 가보시면 여기에다가 똑같이 질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질문을 하면 마찬가지로 챗GPT처럼 왼쪽에 대화창의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콘솔 창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답변을 해주는 거죠. 이 복잡한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글로도 잘 나오죠. 그 외에도 사실은 이 LLM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lifearchitect.ai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모델 테이블로 들어가서 챗GPT 3, 4처럼 지금 현존하는 빅테크에서 만들어내는 솔루션이라든가 아주 조그만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낸, 그리고 오픈소스 계열의 LLM이나 LLM AI 솔루션들이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LLM 중에 챗GPT를 하나 이제 알고 써보는 거거든요. AI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많은 그리고 더 진보된 기술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이 트렌드를 여러분들 계속 쫓아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모델들도 이 허깅페이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모델즈라는 걸 한번 눌러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AI 기술들과 그 AI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코드들과 모델들이 이렇게 73만 개, 2024년 6월 기준으로 73만 개 정도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죠. 이 쏟아지는 것들을 다양하게 탐색을 해보시면서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챗GPT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문서 요약, 문서 작성, 그 다음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킨집 아이디어, 치킨집 신규 메뉴 기가 막힌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 던져보시면 됩니다. 네. 툭툭 던져보시면 되고요. 이 위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달라서 스레드를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뭐 크런치 치킨콘, 허니버터 갈릭 치킨, 뭐 한식 퓨전 김치 치킨,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주는데 무슨 말이냐, 이 메뉴, 치킨이라고 연관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단어를 학습했고 이 단어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활용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 영역을 좀 설명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데이터 통계표 분석하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뭐 파이썬 프로그래밍 코드라든가 뭐 R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방법들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아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통계청 데이터에 조금 지금 너무 제가 갑자기 AI를 많이 달리는 바람에 PC가 조금 느려졌는데요. 통계청 뭐 코시스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국가 나라 통계가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뭐 인구, 출생아, 합계 출산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내 통계가 주제별 통계로도 잘 나와 있고요. 뭐 범죄, 안전 뭐 이런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져 있는 데이터 중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분기별 통제, 죄종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이렇게 눌러보면 최신화되어 있는 통계표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엑셀의 데이터가 있거나 이렇게 통계표가 만들어진 게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쭉 긁어가지고 그냥 복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복사하셔도 되고요. 코시스 같은 경우에는 화면 복사하는 요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화면 복사를 눌러보면 이 표가 엑셀처럼 쫙 클립보드에 잠깐 저장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챗GPT 주제창 하나 열어가지고요. 그대로 복사하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깨졌어? 라고 하겠지만 PC는 이 칸칸이 나눠져 있는 그 데이터의 구분값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위 통계표를
위 통계표를 해석해줘. 시사점을 5가지로 요약해서 도출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엑셀표가 있거나 집계되어 있는 통계표, 뭐 재무제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거래처 매출 뭐 분석 테이블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래처 정보라든가, 이렇게 데이터화되어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붙여 넣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달라고 하면 총 범죄 발생 건수는 23년 4분기 37만 5,985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37만 985건. 맞죠? 예. 물론 데이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 1분기 378908, 24년 1분기 찾기 힘든데 378908 이렇게 잘 찾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 통계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시사점들도 다 보여주더라. 이런 방식으로만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활용해도 엄청난 업무 생산성 향상이 될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프, 뭐 정부 그래프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한번 검색이 나온다 볼게요. 구글에서 검색해보고 이미지를 딱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문재인 정부 국가 채무 및 GDP 대비 비율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이런 내용들. 예, 이런 그래프가 잘 안 보이네요. 조금 복잡한 게 있으면 좋은데요. 네, 여기 있네요. 정부 부채 비율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구글 같은 경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를 누르면요. 복사가 클립보드에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바로 챗GPT에 이렇게 이미지를 복사해서 올린 다음에 위 그래프를 해석해주고 시사점 도출 10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제 챗GPT가 읽고요. 물론 챗GPT가 한글을 가끔씩 못 읽을 때도 있는데 최근에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부 부채의 비율 증가 추세에 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40.8에서 55.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부채 비율 상승은 어떻고 이렇게 10가지에 대한 시사점들을 해주고요. 우리가 위 자료를 토대로 정부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 자료를 토대로 정부와 국민들이 가져야 할 생각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위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그냥 팩트만 확인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고서의 품질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전략 방향을 우리가 세울 때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어떤 특정 사례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엑셀표에 데이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프가 나와 있는 보고서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챗GPT한테 도출해서 질문을 받아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프롬프트가 아주 쉽게 진행이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뿐만 아니라 구글 제미나이, 클로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실습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네이버 클로바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 리튼.ai 같은 이런 챗GPT라든가 빅테크 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AI 모델들을 가지고 잠깐 빌려서 자기들은 채팅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보시면 GPT-4 옴니라고 보이죠? 이 리튼이라는 회사가 GPT-4 옴니를 잠깐 임대해 가지고 여기서 쓰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클로드에서 질문했던 거, 제미나이에 질문했던 거 한번 그대로 여기 리튼에다가 한번 입력해 보고 공격을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하게 설명해 줘라고 하면 똑같이 답변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쏟아지고 있습니다. AI 쏟아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쏟아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세상은 똑똑해지니까 나도 똑똑해질 거라고 하는 착각. 그게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세상은 정말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AI 기술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세상은 정말 많이 똑똑해진 건 사실인데 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직접 업무에 활용하시는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지 그냥 그 세상에 산다고 해서 다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 한번 꼭 실습해 보시고 사용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 업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